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 지원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모발 감정과 관련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최근에 유명 연예인 또 유명 가수의 마약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한동안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해당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이 시약 검사 그리고 국가수의 모발 감정 결과 마약 검출이 되지 않았다. 또 어떤 연예인의 경우에는 미리 조사받기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신체에 있는 털을 다 밀어서 또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지 못했다.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마약 사건에서 그 범죄 혐의자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사실,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로 그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모발 감정 결과겠죠. 모발에는 머리카락 털 또 다른 신체 부위의 털 그리고 손톱이나 발톱에 대해서도 어떤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이러한 감정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예컨대 가택이나 차량 압수수색에서 마약에 사용한 도구들 주사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. 또 마약을 하다 남은 증거물 대마초든 필로폰이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마약의 범죄는 한 행위당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. 그래서 예컨대 일주일 동안 매일 대마초를 피웠다. 그러면 그 매일에 한 번씩 피울 때마다 그 하루의 행위가 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약은 언제, 어디서,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마약을 투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공소 사실에 다 특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마약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유죄가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사례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마약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수사 기록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. 나는 마약을 안 했다.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.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주사기에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소는 그것이 왜 내 체하에 있는지 모르겠다. 하지만 나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. 이렇게 변소를 하니, 그러면 그 주사기에서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사기를 사용했으면, 주사기나 주사 바늘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야 되는데, 그게 검출이 안 된 겁니다.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꽤 길었나 봅니다. 그래서 모발을 채취해서 국가서에 의뢰를 했더니, 모발에서, 필로폰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이거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모발에서 필로폰 검출되었다가 나왔으니까 유죄다. 이렇게 유죄 판단을 한 거고 검찰도 그 모발이라는 것이 사람이 한 달에 몇 밀리씩 이렇게 일정하게 자라니까 그 모발이 예컨대 한 10cm였다 그러면 그 모발 10cm 중에서 어느 부위에 중간 부위든 끝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거기서 마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이 한 달에 몇 센치가 자라니 이 정도에 나왔으면 언제의 시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모발 10cm 모발의 어느 부위에서 마약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추정컨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고 모년 모월부터 모년 모일까지 이렇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어떤 범죄를 한 기간으로 기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
이렇게 이제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는 않고 좀 광범위한 기간 사이에 했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것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느냐라고 볼 때 특정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하급심에서도 이제 유죄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비록 그 모발에서 필로폰 했다라고는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가 공소한 그 기간이 뭐 2023년 뭐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라고 했다고 치면 대법원 판단은 과연 이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던 그 시점이 검사가 공소사실로 특정한 2023년 2월 1일부터 28일 사이 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. 그 이유는 이제 모발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사 조건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뭐 평균적으로 뭐 한 달에 뭐 몇 미리 뭐 이렇게 자란다라고는 하지만 사람 개인의 특성, 건강 상태,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들쑥날쑥해서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이제 단정할 수가 없다. 모발의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발의 특정 지점에 이제 필로폰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에 있는 날짜, 기간 내에 있는 거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.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그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소된 기간에 마약을 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. 그리고 또 대법원 판단이 투약심하다.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또 일사부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마다 이게 모발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모발의 특정 지점에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뭐 이걸 처벌받고 이제 나왔을 때 다시 또 뭐 투약을 해서 마약을 해서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뭐 예전에 처벌받았던 그 기간 이외의 기간을 대해서 동일한 그 모발을 가지고 또 이제 처벌이 될 여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단순히 이제 다른 증거가 없고 유일하게 이제 그 모발 감정 결과만 있는데 그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그 공소사실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렀다.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물론 이제 요즘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가 예전에 비해서 특히나 더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마약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피고인의 인권 보호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마약 범죄자라고 의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이 확보돼야지 하지 단순히 뭐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. 이것이 아마 이제 대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오늘은 현재 좀 많이 시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해서 그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한 국가수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.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